이거 근데 보일라나? 여러분 이거 글씨 보이나요? 글씨 안 깨져요? 좀 더 확대할까요? 살짝 깨져요? 이게 지금 그냥 제가 동영상 모드로 했거든요. 아니면 그냥 모드 텍스트로 바꿀까? 보여요? 더 요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텍스트 모드로 바꿀까요? 뭐가 나을까? 그냥 요렇게 할게요. 별 의견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텍스트 모드로 해요? 알겠어요. 텍스트 모드로 할게요. 됐죠? 텍스트 모드로 왔습니다. 아, 채팅방 어디 갔냐?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 뭘 할 거냐면 이제 수강생이 업로드해준 데이터셋 한 개를 써볼 거예요. 이제 무슨 데이터셋이냐면은 나 수강생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와인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와인의 뭐랄까 뭐 제 와인 잘 모르는데 이제 뭐 여기 뭐냐 이제 뭐야 산미 아 산도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네. 이거 한번 직접 한번 불러와 봅시다. 요렇게 URL을 직접 업로드를 해줬거든요. 여기 CSV 파일 URL이 있어요. 그래서 레드 와인이랑 화이트 와인의 데이터들이 들어 있고 이제 그 뭐야 구분자가 그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델리미터를 쓰고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판다스를 우리 판다스 이번에 처음 쓰나? 하여튼 판다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CSV를 읽어오고 그거를 한번 직접 프린트를 해볼게요. 실행해볼게요. 혹시 지금 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요 URL을 여기 채팅에다가 써드릴게요. 카톡에다가도 올릴게요. 혹시나 지금 따라하는 분들이 있으면 요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죠? 일단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 아마 컬럼이 12개의 컬럼이 있고 이제 1600개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와인의 종류. 마찬가지로 레드 와인이 더 많은 건가? 뭐지? 하여튼 여기도 12개의 컬럼에 한 5000개 정도 종류가 있고 보시면은 뭐 와인 잘하는 사람 있어요? 나 잘 모르는데 뭐 acidity라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몰라 이거 당도 같은 뭐 그런 거겠죠? 클로라이드도 있고 뭐 설파 다이옥사이드 뭐 황산 뭐 그런 거 함유된 정도인가 봐요. 뭐 밀도, 산도 이거 알코올 도수겠죠? 뭐 퀄리티 이런 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런 데이터 이 12개의 컬럼을 가지고 우리가 얘가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를 판단을 해볼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일종의 약간 레드 또는 화이트라는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이거 되게 재밌죠. 나 이 데이터셋 되게 재밌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데이터를 지금 다는 아니고 조금 살펴보는 중인데 주로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이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보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중에 그냥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판다스로 불러왔고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x0라는 그 넘파이의 어레이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저기 위에 있는 값들만 그냥 남아요. 원래 판다스에서는 뭐 데이터 프레임인가 뭐 그런 형식으로 하면은 뭐
그 컬럼에 헤더들이랑 뭐 이런 거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일단 우리는 넘파이의 ND 어레이, 우리가 지금까지 자주 쓰던 거 그걸로 바꿔올게요. 이렇게 디멘션이랑 샘플의 개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1600개, 4900개 이렇게 12개의 컬럼은 같이 들어있죠. 네. 그리고 요거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미팅에서 나가는 분들은 팅인 건가요? 뭐 알 수가 없네. 어쨌든 이렇게 타겟 밸류도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타겟 밸류를 이제 레드 와인일 때를 0, 화이트 와인일 때를 1로 설정을 한 거죠. 이렇게 레이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그거를 처음 해볼 거예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좀 정리가 안 돼 있네. 제가 어제 한번 짜왔는데 정리가 좀 안 돼 있네요. 일단 전체 데이터를 한번 뿌려볼까요? 전체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맵플롯 라이브러리랑 파이플롯 불러오고, 요거 우리 투클래스에서 동일한 요령 기억나시죠? 이제 검은색 샘플은 그레이 영역에, 뭐 빨간색 샘플은 화이트 영역에 가도록 하는 거고, 여기 그림을 큼지막하게 하나를 그려놓고 거기 안에 지금 그 인풋 디멘션이 그러니까 12 x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스캐터 플롯을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두 개의 인풋씩 뽑아가지고 스캐터 플롯을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i도 이제 d까지 가고 j도 d까지 가는 이중 루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서브 플롯에 요거 하면은, 그니까 이 전체 영역을 12 x 12로 쪼갠 다음에 이제 i j번째 인풋으로 스캐터를 그리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스캐터 플롯을 x를 아직 안 그렸구나. 여기 x라는 전체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게요. x0랑 x1을 v 방향으로 쌓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타겟 밸류도 t0랑 t1을 v 방향으로 쌓으면 되겠죠. 그래서 x라고 쌓여 있는 거에 i랑 j번째를 그리는데, 이제 타겟 밸류를 컬러로 두면은 될 거고, 요 그 점의 크기는 1로 하고, 여기 C맵은 요거를 쓰고 컬러맵은 요거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겟 밸류의 미니멈 값이 0이고 맥시멈 값이 1이고, 그럼 0이랑 1에 대해서 요 컬러맵을 쓰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그 각각의 x축 y축에 나와 있는 틱 있잖아요. 그 뭐 값들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지우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숙제가 나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또 숙제 하실 때 좀 써먹어야 되는 것들일 거예요. 이렇게 나왔네요. 총 12 x 12니까 좀 그림이 많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x축으로는 이제 첫 번째 인풋부터 12번째 인풋까지고, 여기 y축으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첫 번째 인풋이겠죠. 첫 번째부터 12번째 인풋까지 각각을 이렇게, 그러니까 12 컨비네이션 2를 한 거죠. 그러니까 12개의 인풋 중에 각각 2개씩을 뽑아가지고 각각을 스캐터 플롯을 해본 거죠. 이게 사실 하이 디멘션, 멀티 디멘션의 인풋을 한 번에 보여주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사실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최대 뭐 2차원 아니면 3차원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12차원을 한 번에 보여주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선택적으로 보여준 거긴 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건데,
좀 몇 가지 새로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그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랑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이제 뭐 K번 가져가죠. 요거에다가 이제 테스트 셋이 있잖아요. 잠깐만 얘기를 제대로 하고 옵시다. 요거였죠. 여기 있다. 예를 들면은 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전체 데이터셋이 있다 하면은 일단 요거를 두 개로 쪼개죠. 요거는 이제 학습용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테스트용이죠. 그쵸. 그런데 이 학습용 데이터셋을 예를 들어서 5개로 쪼갤게요. 이렇게 5개로 쪼개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는 뭘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면은 1번부터 4번까지로 학습을 하고 5번으로 밸리데이션을 하죠. 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번에는 1, 2, 뭐 3, 5로 학습을 하고 4번으로 밸리데이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총 5번을 할 수 있죠. 마지막에는 이제 1번으로 밸리데이션하고 이제 2번부터 5번까지로 학습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한다고 했고 특히 여기 이렇게 요 학습용 데이터셋을 5개로 쪼개고 이렇게 하나는 밸리데이션을 하고 나머지는 학습을 하는 이 과정을 5번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했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K가 5인 경우니까 이제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죠. 요거를 뭐 3개로 쪼갤 수도 있고 10개로 쪼갤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쵸? 이해되셨어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한번 직접 해봅시다. 그래서 용어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하지만 이렇게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할 거고 이 밸리데이션에 쓰이는 거를 뭐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그리고 여기 테스트에 쓰는 거를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할게요. 갑시다. 그러니까 여기 쓴 말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을 K번 반복으로 수행을 하고 그거랑 별개로 있던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솔직히 헷갈려요. 이게 약간 책마다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썼던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요렇게 할게요. 요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요거. 테스트는 한 번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윤학 씨가 카톡에 썼는데 밸리데이션은 K번이고 테스트는 한 번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맞나? 네, 좀 이거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내가 이거 하면서도 좀 헷갈려. 어쨌든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뭘 해볼 거냐면은 어
뭘 해볼까? 뭘 해보지? 일단 아이디 이거 아재 특이네. 일단 그러니까 요거랑 테스트를 쪼개 볼게요. 요거를 일단 먼저 쪼개 봅시다. 쪼개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면 0. 몇 프로 할까요? 한 10%만 떼볼게요. 0.9랑 0.1로 떼본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뗄 때 어떻게 떼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x0라는 데이터가 n 바이 d의 사이즈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n0 곱하기 d고 x1이라는 애가 n1 바이 d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0부터 n0까지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 중에서 우리가 랜덤으로 10%만 떼오면 좋겠죠. 그쵸. 그거를 하는데 이런 거를 만들어 볼게요. id, 그러니까 id라는 변수를 저는 보통 언제 쓰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변수에다가 id라는 거를 자주 써요. 그냥 제 그냥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id는 id인데 일단 퍼뮤테이션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요렇게 하면은 x0가 만약에 x라는 애를 요렇게 하면은 그냥 동일한 애가 나오겠죠. 그냥 0부터 n0까지 순서대로 그냥 쭉 나와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를 했었잖아요. 퍼뮤테이션이라는 함수를 봤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퍼뮤테이션을 했는데,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아이고, 요렇게 순서가 뒤바뀌죠. 원래는 0부터 n0까지 순서대로 1씩 증가하면서 쭉 들어있는데, 그거의 순서를 섞으라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섞여서 나오죠. 순서가 섞여서 나오고, 그 중에서 마찬가지로 퍼뮤테이션 1도 만들게요. 여기서 id 뭐랄까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랑 id 테스트라는 걸 만들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잠시만요. 어디 갔냐? 우리가 오늘 또 처음 보는 것 중에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게 랜덤으로 섞여 있잖아요. ID 퍼뮤테이션이라는 애가 섞여 있잖아요. 그 중에 0.1만 가져오면 되고 0.9만 가져오면 되죠. 아 근데 그것보다는 이거 함수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뭘 할 거냐면은 우리 ID 퍼뮤테이션 제로에 뭐 0부터 사실 이렇게 해도 되죠. 0.9에 n0만큼은 이제 ID CV로 가고, 이제 뭐 아직 뭐 플로어 이런 거 안 했죠. 얘부터 요렇게 하면은 테스트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잠시만요. 플로어가 어떻게 되나? 넘피 플로어가 있네. 요거는 안 써도 되죠. 플로어로 바로 넣으면 안 되나? 잠시만요. 네, 원래 이 방법을 쓰려던 게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이 방법을 쓰고 있네. 넘피에서 플로어를
인티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된다네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 여기 우리가 전체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섞여 있는 인덱스인데 거기서 전체 길이가 n0잖아요. 거기에서 0.9를 곱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000이다 라고 하면은 900번까지를 가져오는 거죠. 그쵸? 첫 번째부터 900번까지 901번부터 끝까지를 구분을 해서 이제 ID CV0는 이제 K폴드 클로스 밸리데이션으로 가져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로 남겨놓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ID CV1도 이렇게 1번을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여기서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제일 앞에 있는 90%를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가져가고 뒤에 있는 10%를 그냥 테스트로 가져가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을 섞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쫙 순서대로 있는 것 중에 랜덤으로 90%를 뽑고 나머지 랜덤으로 10%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퍼뮤테이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0.9 여기 n0에 0.9를 곱하면은 이게 사실 실수니까 여기 인덱스에다가는 바로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 플로어 함수를 쓰고 타입을 인티저로 변경을 하는 그런 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 안에서 이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무식한 방법 말고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조금 더 편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K폴드를 우리가 5폴드로 해볼게요. ID 트레인이랑 ID 테스트를 나눌 건데 그 전에 뭐를 하냐면 여기서 나누는 게 아니라 넘파이에 뭐가 있냐면은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어레이를 여러 개로 나눠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어떻게 되냐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K가 5일 때면은 얘를 또 5개로 쪼개야 되잖아요. 얘를 5개로 쪼개서 이제 선택을 반복을 5번을 하잖아요. 5개로 쪼갠 다음에 뭐 1번으로 밸리데이션 하기, 2번으로 밸리데이션 하기, 3번으로 밸리데이션 하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단 얘를 5개로 쪼개는 거예요. 얘를 5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전체 얘가 지금 1439개. 그러니까 원래는 1600개인가 됐었죠. 1600개 맞나? 하여튼 1600개 중에서 일단 10%는 테스트로 빠졌고 남은 게 1439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5개로 나눈 거죠. 이게 알아서 적당히 안 나눠 떨어져도 얘가 알아서 나눠줘요. 288개씩 4개를 나누고 마지막 거는 287개로.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테스트셋 떼고 남은 게 4408개인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882개씩 나누고 여기 마지막 2개는 881개로 해서 자기가 알아서 개수를 맞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여기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4개는 학습으로 쓰고 하나는 밸리데이션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해 트레인이라는 아이디를 만들게요.
그리고 id 테스트라는 걸 만들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이디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나? 아이디 따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x 트레인 제로라는 걸 만들 건데, 얘는 numpy에 delete라는 함수가 있어서 전체 데이터 셋 중에 두 번을 지워야겠네요. h 스택으로 할게요. 얘 k번째를 지워야 되고 테스트도 지워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x0라는 게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셋 전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의 클래스, 0번 클래스에 들어있는 전체 데이터셋인데, 여기 delete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에 있는 row, 여기 있는 그 행을 지워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밸리데이션에 쓸 데이터니까 빼야 되고, 얘는 아예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배제하는 애니까 빼야겠죠. 마찬가지로 테스트라는 데이터셋은 테스트래. 밸리데이션이라는 데이터셋은 x0에 얘만 불러오면 되죠. 그쵸? 얘 여기만 불러오면 되죠. 이해가 되실까요? 요렇게 불러오면 될 텐데. 여기가 틀렸네. 다시 한번 저거 뭐냐 아이패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짓을 했냐면, 왜 템플릿이 이걸로 바뀌었지? 이렇게 x0라는 예를 들어서 레드와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여기 뭐 개수가 지금 n0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0부터 n0 뭐 빼기 1이죠. 요렇게 전체 여기 순서대로, 여기 이 행의 번호를 순서대로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 뭐 id 제로라고 합시다. 얘를 한번 섞어요. id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러면 뭐 301, 600, 뭐 532, 33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의 순서를 이렇게 랜덤으로 섞은 애를 id 퍼뮤테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거 중에 제가 id 퍼뮤테이션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90%를 id 크로스 밸리데이션, 뒤에 있는 10%를 id 테스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id cv에 대해서 얘를 이제 np에 array split이라는 함수를 써서 5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5개로 나눴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밸리데이션으로 가져가고, 얘를 트레인으로 가져가고, 뭐 테스트는 뭐 그냥 고정돼 있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id 밸리데이션, 여기 두 번째 거를 가져갈 거고, 이제 나머지를 트레인으로 가져갈 거죠. 요거를 지금 한 거예요. 요거에 대한 id를 만들고, 그렇게 막 id를 썼고 쪼개고 이거를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이제 여기 x0로부터 가져온 거죠. 여기도 이제 x1으로부터 똑같은 걸 가져왔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좀 어렵나요? 좀만 쉬었다 할까요? 55분까지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55분까지만 쉴게요. 그쵸? 그래서 0부터 19까지 있는데 다시 하면은 앞에 있는 10%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갈 거고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90%랑 뒤에 있는 10%는 얘로 갖고 갈 건데 우리가 이거를 18 18이라 쓸 수 없죠. 얘를 가지고 구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30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가 뭔가 27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n을 뭐 우리가 원하는 비율만큼을 가져가면 되는데 얘가 지금은 운이 좋아서 인티저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얘를 그냥 뭐 라운드를 해도 되고 뭐 플로어를 해도 되는데 전 플로어를 할게요. 플로어를 하고 데이터 타입 바꾸는 거. 인티저로 바꿔야 여기가 이제 여기 인덱스 안에는 인티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끝부분을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돼야 할 텐데. 아유 0이 왜 붙어 있냐?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으로 떼지는 거 됐죠. 크로스 밸리데이션 셋이랑 테스트 셋을 자동으로 떼는 거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떼진 요 두 번째 거 ID CV에 대해서 우리가 이 ID CV를 또 5개로 쪼개달라고 하면은 여기 이 0부터 26 안에서 이거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눠준다고 했죠. 그거 중에서 4개를 골라서 트레인으로 쓰고 하나만 골라서 밸리데이션으로 쓰면 되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순서대로만 쪼개지니까 여기 앞에다가 딱 하나 섞어주는 거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번 섞이죠. 한번 섞여요. 한번 섞이되 모든 데이터셋에 그러니까 모든 샘플에 대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0부터 n까지는 일단 다 들어가 있고 이제 한번 섞였으니까 앞에서 90%를 떼오고 뒤에 있는 10%를 떼와도 랜덤으로 뽑히는 효과가 있죠. 왜냐면 한 번을 섞었으니까. 맨 앞에서 한 번 섞었죠. 그리고 이미 한 번 섞여 있는 채로 클로스 밸리데이션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5개로 나눠도 되죠.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섞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5세트로 나온 거 중에서 이제 4개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가져가고 하나는 밸리데이션으로 가져가고 맨 처음에 떼놨던 얘는 테스트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런 과정을 지금 거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기훈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여기 ID CV에서 딜리트를 하는 게 아니죠. ID CV에서 딜리트를 하는 게 아니라 딜리트를 할 거면 여기서 딜리트를 하던가 아니면 그 데이터 자체에서 딜리트를 해오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한 게 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저렇게 생성한 아이디들을 가지고 요거는 요거는 알겠죠. 밸리데이션 셋을 그 스플릿한 거 중에 K번째를 읽어오면 되겠죠. 테스트 셋은 원래 떼나왔던 테스트 셋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루프 밖에 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루프 밖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하겠죠. 그 밸리데이션은 이렇게 떼오면 되고 트레인 셋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에서 이제 테스트도 떼야 되고 요 밸리데이션으로 간 애도 떼야 되니까 이렇게 딜리트라는 함수를 쓴 겁니다. 아니면은 뭐 ID 트레인이라는 걸 적당히 만들어도 될 거예요. ID CV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ID 스플릿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날리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뭐다?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위한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다 마련이 됐죠. 일단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루프 안에 있으니까
일단 요거 두 개만 가지고 하면 돼요. 요거 두 개만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요런 거를 만듭시다. T는 안 불러왔는데 봅시다. 이게 아니라 요렇게 해야 되죠. 밑줄을 중간에 하나 추가를 할 걸 그랬다. 이거 되게 헷갈리네. 요렇게 할 거, 요렇게. 요게 차라리 좀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밑줄을 안 해버렸네.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여기 트레이닝 인풋 아웃풋, 밸리데이션 인풋 아웃풋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하나로 합칠게요. 이렇게 하나로 합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X 트레인을 요거 두 개, 이거 0번 클래스랑 1번 클래스에 들어온 거 쌓고, 밸리데이션도 두 개 쌓고, 이제 타겟 밸류도 두 개 쌓고, 이 플래튼 하면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n by 1 행렬을 n 벡터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플래튼. 요거 우리가 넣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우리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를 인풋으로 하고 요것을 아웃풋으로 하는 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얘를 인풋 얘를 아웃풋으로 하는 걸로 해서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 게 뭐냐면 우리 드디어 처음으로 scikit-learn을 써볼게요. 요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고 리니어 모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불러오는데, 여기 앞에다가 일단 모델, 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의 클래시피케이션, 커널로는 우리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 했었거든요. 요걸로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을 일단 생성을 해놓고 여기 안에서 피팅을 하는 거죠. 같은 데이터로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이렇게 피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학습 자체는 여기 한 줄이에요. 학습은 여기 두 줄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것도 아마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아주 먼 길을 돌고 돌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애큐러시를 한번 저장을 해봅시다. 애큐러시를 저장을 하는데 지금 뭐냐, 하나 둘 셋 네 개를 할게요. 요런 행렬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리딕션도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엑스트레인에 대한 프리딕션을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가지고 프리딕션을 하면은 프리딕트죠. 이렇게 하면 되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프리딕션도 이렇게 하면 되고, 잠깐만, 1번에 대해서 애큐러시를 한번 구합시다. 엔트레인이 없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서포트 벡터 머신을 가지고 프리딕션을 수행을 한 거를 이렇게 두 개로 저장을 해놓고, 여기 실제 타겟 밸류랑 우리가 프리딕션한 타겟 밸류를 비교를 한 다음에 전체 샘플의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한 거를 여기 0번 자리,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제 SVM의 트레이닝 셋에 대한 거죠.
얘는 SVM의 테스트 아니 밸리데이션에 대한 거죠. 마찬가지로 요 똑같은 과정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요 모델 2로만 바꾸면 되죠. 그 얘를 2번, 3번에다가 이렇게 넣읍시다. 그러면은 뭔진 몰라도 지금 실행이 됐어요. 에러가 났네. 뭘 잘못했을까? X 트레인, D 트레인. 뭐야? 뭐 잘못했지? 50번 줄? 뭘 잘못했을까요? 여기서 왜 한 개가 차이가 났을까? 여기서 왜 하나가 차이가 났을까요? 요건가? 됐죠. 다 돌고 있죠. 뭔지 모르지만 일단 돌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할 건데 뭐 그냥 플롯을 해도 되죠. 플롯으로 한번 볼까? 요렇게 하면은 하나 둘셋넷 4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그 범례를 한번 붙여 볼게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요거 따로 빼올게요. 요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이거 헷갈리네. 헷갈린다. 헷갈려.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인지 좀 헷갈린다. 여러분들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릴게요. 바라는 함수를 쓸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씁시다.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 한번 다 그려볼게요. 라고 하면 안 되네. 다섯 개인가? 아이고. 됐다.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트레이닝 결과죠. 그리고 X축으로는 지금 크로스 밸리데이션 5번을 했을 때의 각각의 트레이닝 에큐러시죠. 마찬가지로 요 똑같은 거를 하나 더 그릴 건데 요게 약간 겹치잖아요. 요렇게 겹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약간 빼줄게요. 아하하하하하. 여기 X축의 위치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폭도 정해줄게요. 요렇게 두 개가 뭐냐면 SVM의 밸리데이션이죠. 밸리데이션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지금 트레이닝 했을 때 에큐러시랑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에큐러시를 그린 거죠.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0.000에다가 놓고 여기는 플러스로 놓고 여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추가를 하면은 각각 로지스틱의 트레이닝이랑 로지스틱의 밸리데이션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각각에 대해서 실행을 했죠. 트레이닝도 하고 밸리데이션도 하고. 지금 아직 테스트는 안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5번 반복 수행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만약에 코드를 잘 짰다면 요거를 이렇게 10번으로 바꾸면 이제 10번으로 쪼개서 알아서 10번 짜자자작 실행을 하겠죠. 지금 뭐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잘못했을까 여기는? 코드를 잘 못 짰다는 소리죠 이러면. 아 여기를 이렇게 해놨네요. K폴드로 나눠야 되죠. 다시 한번 막 짜자자작 막 실행이 막 되고 있죠. 실행이 막 돼서 여기 지금 그림 그리는 것도 지금 좀 구리죠. 별로 안 좋죠. 여기선 플롯으로 그려볼게요. 요거 트랜스포즈로 그려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10번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수행이 됐겠죠? 여기 X축이 0, 1, 2, 3, 4, 5, 6, 7, 8, 9까지 해서 지금 10번 수행한 게 들어갔고 그때 레전드는 동일하겠죠? 보면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의 트레이닝, 서포트 벡터 머신의 밸리데이션, 뭐 로지스틱 트레인, 로지스틱 밸리데이션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좀 줄여볼까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3단계로 나눠서만 해봅시다. 3단계로 나눠서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만약에 우리가 그 학습에 들어가는 거랑 그 뭐야 테스트에 들어가는 비율을 조정하고 싶으면은 아마 요 값을 조정을 하면 되겠죠. 지금 90%를 쓰고 있는데 뭐 우리가 80%만 할 거다, 70%만 할 거다, 아니면 더 늘릴 거다, 그거는 여기를 조정을 하면 되겠죠. 거기도 뭐 적당히 변수를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수행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박스 플롯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를 요렇게 박스 플롯 아시죠? 요렇게 박스. 요게 지금 박스 플롯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서포트 벡터 머신의 트레이닝이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고 이 파란색이 지금 3번 수행을 하잖아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그럼 요 3개의 뭐 메디안이라던가 뭐 그 뭐야 4분위 같은 거 Q1, Q2, Q3 뭐 요런 거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값 같은 걸 가지고 그리는 거를 박스 플롯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K번 3번 수행을 했는데 그 반복으로 수행하는 동안 지금 뭐 대충 뭐 평균적으로는 얼마고 그거의 분포는 어느 정도 나타난다가 이렇게 박스 플롯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뭐 요것만 보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 사이에 지금 좀 격차가 크게 나타났죠. 좀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안 됐다는 소리죠. 학습은 잘 되긴 했는데 밸리데이션이 좀 잘 안 됐어요. 반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컨시스턴시를 유지를 했고 뭐 트레이닝 때나 밸리데이션 때나 심지어는 밸리데이션 때 성능이 더 좋아졌네요. 이런 거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나왔다 라고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 결과 자체를 이렇게 하나의 박스 플롯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오늘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이번 주 숙제 없고 이번 주에 나가는 숙제는 없어요. 이번 주에 나가는 숙제는 없고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되는 숙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쵸.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제출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중간고사 전 마지막입니다.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랑 테스트 들어갑니다. 요거 프리클래스 있고 인클래스 2번 하고 이제 여기까지 시험 범위가 될 거고 그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4월 21일에 커버한다고 했죠. 이거 시험 범위에 대해서 뭐 질문 답변 같은 거 하는 거 그거 하고 이제 26일 날 시험 보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